복소수의 뜻과 사칙 연산. 7번째, 켤레 복소수의 성질. 켤레 복소수 자체는 배웠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를 켤레 복소수라고 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i에 대해서 a 마이너스 bi를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다라고 한다 그랬었어요. 기호로는 a 플러스 bi 위에다가 이렇게 바를 붙이면 그게 바로 a 마이너스 bi가 된다 라는 뜻인 거죠. 이 바에 대한 성질 또는 켤레 복소수에 대한 성질, 내 생각에는 바에 대한 성질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바라는 게 켤레 복소수를 구하는 거라서 같은 말이긴 하지만, 자, 두 복소수 보통 이제 설명할 때 이렇게 문자를 쓴다고요. 우리는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Z1, Z2 쓰기가 조금 불편해서 두 복소수 알파 베타와 그 켤레 복소수, 그러니까 알파라는 복소수가 있고 베타라는 복소수가 있고, 교재에는 Z1, Z2라고 돼 있어. Z1, Z2라고 돼 있는데 여기 쓰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나는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이렇게 두 개의 복소수가 있어. 그럼 이거의 켤레 복소수는 알파 바겠죠. 이거의 켤레 복소수는 베타 바겠죠. 숫자로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3 플러스 2i라는 복소수가 있고 2 마이너스 7i라는 복소수가 있어. 이렇게 생긴 두 복소수가 있어. 그럼 얘의 켤레 복소수는 뭐가 되느냐? 3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죠. 2 마이너스 7i가 되는 거죠. 그죠? 플러스 7i가 되는 거죠. 이것의 켤레 복소수는 이거, 이것의 켤레 복소수는 이거, 이런 식인 겁니다. 알파의 바, 위에 있는 바가 조금 더 길게 돼 있죠. 괄호가 있다 보니까. 알파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켤레 복소수를 구한 거예요. 그럼 뭔가가 나왔겠죠. 그거의 켤레 복소수를 또 구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로 예를 들어 보면 3 플러스 2i의 바에 다시 바가 붙은 거야. 이걸 뭐 줄여서 3 플러스 2i의 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요게 어떤 뜻인 거냐? 이건데, 예를 들면 이건데, 이거는 당연히 요만큼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 3 플러스 2i의 켤레 복소수, 얘죠. 그래서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켤레 복소수를 구하면 바깥에 있는 바는 그대로 있고 안에 있는 켤레 복소수를 구하면 3 마이너스 2i가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3 마이너스 2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느냐면 3 플러스 2i가 되겠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랬더니 결국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몇 번 바꾼 거야. 여기서 한번 바꾸고 이걸 계산하면서 한번 또 바꿨죠. 그러니까 바꿨다가 또 바꿨으니까 자기랑 똑같은 걸로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그걸 1번의 공식이라고 써 놓은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바가 두 개가 겹치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파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바가 있어요. 그것에 바를 또 붙였어. 그럼 뭐가 된다고? 그냥 알파가 된다고요. 이해되시겠죠? 네. 켤레 복소수에 또 켤레 복소수. 왜 그러냐? 허수 부분의 부호를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고. 근데 바꾼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됐으면 다시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바가 두 개가 겹치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뭐 성질로 알아두면 다음 중 뭐 실수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 나오는, 이게 첫 번째 거였었고요.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알파와 알파 바를 더하는 거는 무조건 실수가 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지. 예를 들어서 알파를 3 플러스 2i라고 했어. 그 알파 바는 뭐가 되겠어? 3 마이너스 2i가 돼서 여기 플러스 2i 마이너스 2i 두 개를 더하세요. 문자처럼 지워져 버리겠죠. i 부분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6. i가 안 생겼잖아. 그럼 뭐라고요? 실수가 되는 거라고요. 알파 자체가 허수더라도 원래 복소수와 그것의 켤레 복소수를 더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수가 되게 돼 있는 거라고요. 두 번째로 알파와 알파 바를 곱한 거, 얘도 무조건 실수가 되게 돼 있어. 알파와 알파 바를 곱한 거.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2i와 켤레 복소수면 3 마이너스 2i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원래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곱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뭐 지난 영상에서 나눗셈 분모의 유리화를 할 때도 활용이 된 건데,
합차를 쓸 수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3을 제곱하면 9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뒤에 있는 2i를 곱하면 4i 제곱 이렇게. 그냥 i는 없어지고 i 제곱이 생긴단 말이야. i 제곱은 근데 i가 아닌 마이너스 1로 고쳐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13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원래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곱하는 경우, 더하는 경우는 되게 단순하죠. 좀 단순하고 곱하는 경우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더하거나 곱했을 때 무조건 실수가 된다고요. 허수끼리 더하거나 허수끼리 곱했을 때 무조건 실수가 된다고요. 원래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더하거나 원래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곱하는 경우, 덧셈이나 곱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실수가 된다. 하나의 성질로, 공식으로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요. 세 번째 거는 알파랑 알파바가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 싶겠지만 원래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가 같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 플러스 3i랑 2 마이너스 3i가 같을 수 있을까? 이건 안 되는 거지. 같으려면 2도 똑같아야 되고 3도 똑같아야 되는데 이건 3이고 이건 마이너스 3인 거잖아. 허수 부분이 틀려졌단 말이야. 켤레 복소수이긴 하지만 다른 거죠. 어떤 경우에 이게 같아질 수가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2였다. i가 없죠. 실수예요. 실수. 실수 같은 경우에는 켤레 복소수도 그대로 실수가 되는 거죠. 그대로 2가 되는 거지. 왜? i 부분이 없으니까. 허수 부분이 0인 거니까. 문자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가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원래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그러면 i 앞에 있는 마이너스 b와 b, 이 b와 마이너스 b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항을 시켜보면 2b가 0이 되는 거죠. 1을 나눠주면 b가 0이다라는 결론이 생기는 거죠. i 앞에가 0이었을 때 이렇게 원래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가 같아지는구나.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알파가 실수였다는 얘기예요. 실수였다. 이거는 어떤 복소수든지 간에 원래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또는 원래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를 더하거나 곱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실수가 된다는 얘기고, 어떤 특이한 복소수가 있어서 원래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가 같아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실수였다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요거는 알파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무조건 실수가 된다는 거고, 이거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알파는 허수가 아니고 실수였다는 뜻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알파하고 뭐가 같다고요? 거꾸로 썼네요. 네, 알파바가 마이너스 알파랑 같아진다고요. 알파를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i처럼 나타냈다라고 하면 알파바라고 하는 것은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알파는 이 전체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허수 부분은 이미 같잖아. 그럼 실수 부분도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a하고 마이너스 a가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거는 a가 0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소수에서 a가 0이다. 그럼 이런 복소수를 뭐라고 불러? 잘 모르죠? 아나요? 네, 알아도 실수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뭐라고 하느냐면 알파는 순허수이거나 아니면 0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 순허수 또는 0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보통은 순허수만 생각해. a 플러스 bi라고 써놨으면 일단은 요게 0이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bi 순허수네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b가 0이 아니었을 때 순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b가 0인지 아닌지 모르죠. a만 0이라는 얘기지 b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는 0일 수도 있지만 0이 아닐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지만 0일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거거든. 왜 0이 중요하냐?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허수, 실수가 바뀌거든. i 앞에 있는 이 문자 또는 식 이런 것들은 0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이면 실수가 되는 거거든요. 0이 아니면 허수인 거거든. 그렇습니다. 순허수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조건은 순허수일 수도 있지만 0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까지 했죠. 5번하고 6번 또 좀 중요한데, 요거는 역시 이제 계산하는 순서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5번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켤레복소수는 알파의 켤레복소수 플러스 베타의 켤레복소수라고 되어 있죠. 뭐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엄밀하게는 좌변과 우변은 의미가 틀려요. 의미가. 근데 결과가 같은 거니까 요거는 덧셈을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것의 켤레복소수인 거고, 이거는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덧셈을 하라는 얘기야. 계산하는 순서가 반대로 돼 있다고요. 이거는 덧셈 먼저, 켤레복소수를 나중에. 이거는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계산한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하는 거.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는 똑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덧셈만 그러냐? 뺄셈도 그렇고요, 곱셈도 그렇고요, 실제로는 나눗셈도 그래요. 나눗셈은 분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써보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켤레복소수가 알파의 켤레복소수 마이너스 베타의 켤레복소수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의 켤레복소수는 알파의 켤레복소수 베타의 켤레복소수가 됩니다. 요거는 중간에 금만 좀 지워놓은 것 같죠? 근데 의미는 곱하기를 하고 켤레복소수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켤레복소수들을 구한 다음에 곱해주라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뭐 베타분해라고 했나요? 그러네요. 베타분의 알파의 켤레복소수는 베타의 켤레복소수, 알파의 켤레복소수. 그러니까 켤레라고 하는 이 전체에 있는 바, 이거는 각각의 복소수에다가 붙여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나눗셈 맞아, 분수 맞아. 각각의 켤레복소수를 각각의 바를 붙이면 된다. 그러니까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 약간 바의 특성 같은 겁니다. 바의 특성. 1, 2, 3, 4번은 실제로는 뭐 켤레복소수의 특징 같은 걸 얘기하는 거라면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바에 대한 용법 같은 거는 뭐 어차피 똑같은 얘기긴 해요. 바에 대한 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초창기에 아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수업할 때는 5번, 6번 당연한 거지 뭐 이걸 뭐 설명해야 돼? 이랬었는데 지금도 설명은 안 하고 있죠. 그렇다고 알려만 주고 있는 건데 굉장히 유용한 공식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 뭐 어렵다기보다는 특이한 문제 이런 걸 풀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식이니까 꼭 2번, 3번 봐두세요. 바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쭉 긴 바를 부분 붙여줄 수가 있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3의 켤레복소수야. 이거는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 플러스 3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 3에는 왜 바를 안 붙였나요? 3은 실수라서 그래요. 실수인 경우에는 바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3의 바는 그냥 3 되는 거니까. 마치 실수인 거는 바에서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5번, 6번 전체적으로 있는 바는 각각의 숫자, 각각의 복소수에다가 바를 붙여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알파 플러스 1, 뭐 2, 베타 마이너스 3분의 뭐 알파 플러스 베타, 뭐 베타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이 있어. 이것의 켤레복소수라고 돼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알파 바 플러스 1, 실수는 어차피 바가 필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2 베타 바, 2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2에도 바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2도 실수기 때문에 실수라는 게 확정되어 있는 것들은 굳이 바를 붙일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3분의 알파 바 플러스 베타 바, 베타 바 마이너스 3,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 바를 각각의 복소수에다가 바를 붙일 수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 실수 같은 경우에는 바가 있으나 없으나 원래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바를 안 붙이는 게 편하겠지. 간단해 보이겠죠. 그래서 실수인 것들, 이미 실수인 것들은 바를 붙일 필요가 없고 나머지 복소수, 실수인지 허수인지 모르는 복소수 이런 거에다가는 각각에다가 바를 붙일 수가 있다고요. 그 부분 바를 붙여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전체적인 바는 이 바를 쪼개서 하나하나 붙인다 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소리 같긴 하겠지만, 자, 여기까지 켤레복소수의 성질 6가지를 배웠습니다. 잘 복습 한번 하시고요. 여기까지 끝.